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54번 단죄의 수단은 단 하나 라는 정은주 한겨레21 편집장님의 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죄라는 말은 죄를 처벌하는 것을 단죄라고 하고요. 그 죄를 처벌하는 수단, 방법은 딱 하나,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죄를 지었길래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현직 판사가 헌법을 위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권남용하고 또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직권남용하고 직권남용하고 월권하고 다 구분하는데, 이게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고 월권으로 봐서 죄는 아니다, 이런 논리로 실형을 면하고 그냥 겨우 처벌도 거의 징계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통과했고요. 우리가 배웠듯이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 글이 좀 좋아서 다시 수록한 거니까 복습 겸 해서 계속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차원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휘는요, 너무 노골적이다, 숨김없이 모두 드러낸다 라는 뜻으로 정리해 봅시다. 본문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예요. 탄핵하겠다. 2월 4일 통과했습니다. 패스. 법관 탄핵 수추 발의 탄핵하자라고 얘기 꺼낸 것이 세 번째지만 통과는 처음이다. 역사적인 일이죠.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판사는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어. 판사 맘대로 해도 돼. 이랬다가 그러면 안 돼, 탄핵된다 라고 경종을 울린 거야. 경고 사이렌을 울린 거야. 역사적인 일이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져야지. 판사 잘못하면 혼나야 돼. 그런 거, 여러분.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이탄희 기억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판사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 독립이 뭔지 설명했다. 어떻게? 이 문장 별표.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의 호소를 귀로 듣고 내가 제출한 증거를 직접 읽은 바로 그 판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 판결이어야만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이다. 이래야 되는데 뒤에 누군가 있어. 그러면 정당한 판결이 아닌 거지. 이 기준에 비춰보면 임판사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법정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다른 판사의 판결 내용을 수정했어. 고쳤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건의 재판에 관여했어. 침해했다 이 얘기야. 그 세포 재판의 내용을 수정했다 이 얘기야. 침해했다, 수정했다가 관여하다야. 관계했다는 거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보도한 혐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구청 사건과 쌍용 자동차 집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의 체포 치상 사건, 그리고 유명 야구선수 원정 도박 사건의 재판 내용과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어. 수정했다 이 소리지. 그 재판 독립을 침해한 거야.
다시 쓸게. 수정. 다시 쓸게요. 수정했다. 이런 사실은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사도 몰랐어. 왜? 용납되지 허락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몰래 한 거지. 그 임판사랑 그 판사 두 명만 아는 거야. 임판사는 직권 남용이다 기소됐는데 이 재판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임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 6번이나 적었어. 그런데 무죄야. 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는 애초에 다른 판사의 재판에 권한, 즉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도 없다는 거야. 좀 말이여 방구지 좀 그래. 납득이 잘 안 되지. 분명히 잘못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 직권을 남용한 것 같은데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애초에 판사는 다른 판사에게 아무도 말도 할 수가 없어.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하는지 어떤 판결인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맞아.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했다는 것도 없을 수 없다는 거야. 즉 이게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불가능하다.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 징계는 돼. 근데 이미 두 사건의 징계 시효가 끝났어. 그래서 견책 처분, 그러니까 종이로 훈계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만 받은 거야. 아니 헌법을 어겼는데 겨우 종이로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것만 받았으니 이건 좀 그렇지. 그래서 하나 남았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 161명이 소추안을 발의했어. 그래서 179명이나 찬성했어. 151명을 훨씬 넘어선 수야. 대단한 거지. 이번 탄핵 소추안이 의미 있는 것은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단초를 마련했다. 이별할 단초, 시작. 그래서 양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재판거래야. 간단히 재판거래.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뭐 해줄래? 네가 그거 해주면 나 판단을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줄게. 이랬다는 거야.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가 만납니다.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지. 2008년에 있었던 일이야.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야. 대단한 뺑인 거. 대단한 권력자지. 다른 판사들이 판결하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했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어. 그런데 당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했다, 행정권을 남용했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았어. 그냥 폐기됐어. 법이 그래. 당시 국회의원들이 좀 그랬거든. 국회의 직무유기야. 국회가 제대로 할 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판사들에게는 어떤 사인이 왔어?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마음대로 막 판결이 된다. 이랬다니까. 그 나쁜 선례야.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게 2년 뒤에 더 어마어마한 일로 노골화됐어. 마구마구 했던 얘기야. 사법농단으로 막 재판 거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막 나섰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뿌리를 뽑았으면, 처벌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제라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아직 좀 한 달 더 남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맞지. 잘못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한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임판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악순환이 끊어지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쌤이 계속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도 그런 차원에서 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본 거니까 다 아는 건데 또 왔어 라고 이제 볼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쌤이 한 번 더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매일 사설 칼럼 54번 단지 수단 단 하나 글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